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여기 사연을 즐겨 듣는 돌싱녀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고비의 순간 알지 못했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며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무너질 뻔했던 순간에 이혼을 결심하며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나 싶으실 텐데 바로 저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엄마와 시모의 소개로 이루어지게 되었었어요. 엄마는 작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자주 오는 손님이 시모였고 평소 가게에 혼자 커피를 마시러 온 시모가 비슷한 나이 또래 엄마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다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가까워진 두 사람은 자연스레 자식들 이야기도 나누었고 그러는 와중 비슷한 나이대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마음이 맞았던 두 엄마는 자식들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었어요. 양가 어머님들이 주선한 자리라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주선한 자리이니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막상 만나보니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말도 잘 통하고 소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 진지하게 만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도 꽤 순탄했어요. 저희는 정확히 반반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자고 먼저 의견을 냈었죠. 저기, 자기만 괜찮으면 우리 반반 결혼하는 거 어때? 요즘은 남자라고 꼭 다 부담하는 것 같지도 않고 반반 결혼도 많이 한대.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면 나야 고맙지. 사실 나 혼자 집 마련하는 건 무리여서 집에 손을 벌려야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거든. 그랬어?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그러면 집은 반반으로 해서 공동 명의로 하고 살림은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살면서 더 채워 넣는 걸로 하자. 알겠어. 고마워 자기야. 이런 저희의 의견을 양갓집에서도 찬성해 주셨고 그랬기에 보다 더 순탄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짧은 설명을 더 해보자면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저는 회사를 운영 중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빠가 차리신 회사였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물려받게 되었고 중요한 일은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운영 중이었죠. 규모가 큰 편은 아니었지만 재무도 튼튼하고 매출도 꾸준해 회사 자체가 가진 재산이 꽤 되던 터라 돈 걱정은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물려받은 건물이 있기도 했고 제가 투자해서 산 집도 두 채 정도가 있었고요. 제 나이에 비해 가진 것이 조금 있는 편이라 남편과 결혼을 할 당시 재산에 대해 다 오픈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고민도 잠시 아무리 결혼을 했다고 해도 모든 걸 오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돈이 엮이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다른 얼굴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어릴 때부터 종종 봐왔던 터라 그저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만 알렸을 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제가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이니 당연히 시댁 사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묻지 않았었고 그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뿐 아니라 남편 역시 시부는 돌아가시고 시모만 계셨던 터라 저는 저대로 시모에게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남편은 남편대로 사위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하며 지냈죠. 서로가 배려하고 노력하니 당연히 큰 소리 날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아끼고 산다면 행복한 날만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오래 일하던 회계팀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전산이 꼬여 세금 계산이 잘못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 덕에 세금이 누락되며 과징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그 금액이 생각보다 커 엄마와 함께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를 하게 되었죠. 한참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며 들어오더군요. 어머님, 여보, 오늘 늦는다고 해서 간식 좀 사왔어요. 이거 드시고 하세요. 당신도 이것 좀 먹고 해.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 양손 가득 엄마와 제가 좋아하는 먹을거리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등장에 당황한 엄마와 저는 급하게 서류를 치웠지만 이미 늦은 것 같더군요. 남편은 서류에 적힌 큰 금액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긴 했지만 눈치를 보아하니 많이 놀란 눈치였으니까요. 우와, 이게 다 뭐야? 다 나랑 엄마가 좋아하는 거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딱딱 골라서 사왔대? 우리 남편 대단한데? 그러게, 우리 사위가 이렇게 내 취향을 잘 알고 있는지는 몰랐는걸. 고마워, 사위. 잘 먹을게. 우리 사위 덕분에 내 입이 행복하겠어. 엄마와 전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했고, 남편 역시 이런 저희의 의도를 눈치챘는지 엄마와 제가 이끄는 분위기대로 따라와 주더군요. 에이, 장모님, 그렇게까지 띄워주시면 저 오늘 잠 못 잡니다. 다음엔 제가 더 맛있는 걸로 대접할 테니까 시간만 좀 내주세요. 우리 장모님 너무 바쁘셔서 식사 대접 한 번 하는 게 힘드네요. 알겠어. 이번에 급한 일만 처리하고 나면 데이트 한 번 해. 네, 장모님. 그러면 저는 먼저 가볼게요. 여보, 빨리 마무리하고 와. 나 집에서 기다릴게. 남편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저흰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빤히 바라보더군요.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 남편의 눈을 마주하며 앉아 있었고 한참을 망설이던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사실 아까 나 다 봤어. 아, 그래? 다 봤구나. 별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는 일이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번에 오래 있던 직원분이 그만두면서 일이 좀 꼬여서 가진금을 좀 내게 됐는데 오늘 잘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전 혹시나 남편이 걱정할까 싶어 최대한 빨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며 안심시켜주려 노력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네. 그런데 도대체 당신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세금을 그만큼이나 내는 거야? 아까 당신이랑 장모님이랑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티는 못 냈는데 내심 깜짝 놀랐어. 금액이 너무 커서 말이야. 아, 이번만 그래, 이번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마누라 능력 좋은 건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굉장한 사람이었네. 내가 더 잘해야겠어. 우리 마누라 밖에 나가서 훨훨 날아다닐 수 있게. 참나, 말 예쁘게 하는 것 좀 봐. 내가 당신 때문에 웃고 살아. 나라고 뭐 다른 줄 알아? 나도 당신 때문에 웃고 살아. 저 때문에 웃고 산다는 그 말. 지금 생각해보니 틀린 말도 아니네요. 남편 놈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계획을 세우며 뒤에서 추악한 웃음을 짓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여튼 남편은 이날도 제 회사, 제 재산에 대해 자세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고 내심 전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다행이다 싶었어요. 혹시나 남편이 세세하게 묻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기도 했거든요. 어찌되었든 곤란한 상황을 잘 넘긴 이후 남편은 제가 회사 일로 신경 쓸 일이 많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대신해 친정엄마를 더 많이 챙겨주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늦는 날엔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오기도 했고 병원을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와 엄마는 더욱 남편에게 마음을 더욱 열고 있는 중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 회사는 다시 안정권에 들어 운영되고 있었고 마침 시모의 생일이라 시모가 가고 싶다던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용돈이에요. 약소하지만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하실 때 쓰세요. 어머나, 이렇게나 많이는 필요 없는데. 일단 주는 거니까 고맙게 받으마. 다음 생일부턴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오렴. 난 이렇게 너희랑 같이 밥만 먹어도 너무 좋아.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저랑 이 사람이랑 부지런히 벌어서 내년엔 더 많이 드릴 테니 어머님은 건강하시기만 해주세요. 그래, 그래. 알겠어, 우리 며느리.
말도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요즘 내가 우리 며느리 생각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다 부르다니까. 주고받는 덕담의 식사 자리 내내 웃음이 끊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시모의 생일이라 시모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엄마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오니 심장이 덜컹하며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은 익숙한 엄마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이 휴대전화 주인 따님분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지금 어머님께서 사고가 크게 나 병원으로 이송 중이세요. 지금 의식이 너무 약해서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땡땡 병원으로 이송 중이니 그리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와 남편 그리고 시모까지 병원으로 급하게 갔지만 이미 엄마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처음엔 눈물도 나지 않더군요. 그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이런 저를 대신하듯 남편이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고 시모는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뚝뚝 흘려대더군요. 그때야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차갑게 식어버린 엄마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제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지만 무너진 세상에서도 해결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처럼 많더군요. 엄마의 사고 처리부터 시작해서 장례식장까지 무언가를 해야 할 건 많은데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이때 남편과 시모가 참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정신이 반쯤 나가버린 저를 대신해 사고를 낸 상대방과 사건 처리도 해주었고 장례식장도 알아서 다 처리해주고요. 이럴 때 남편이 있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심으로 고맙더라고요. 여보, 고마워. 고생 많았지? 고생은 무슨. 마리아 장모님이라 불렀지. 나한텐 그냥 우리 엄마나 진배 없었어. 당신은 좀 괜찮아? 아니다. 괜찮을 리가 없는데 내가 물으나 마나 한 걸 물었네. 당신 많이 힘든 거 아는데 당신 곁에 내가 있다는 사실만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당신 보면 가족 다 이런 사람처럼 넋놓고 앉아있는데 당신한텐 나도 있잖아. 나도 당신 가족이니까 잊지 말라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은 저를 위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남편의 위로도 그때뿐이더군요. 알겠다 하고 돌아서면 다시금 무너져 내리는 마음에 저는 쉽사리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회사 일은커녕 일상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을 만큼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머릿속에 나쁜 생각들만 가득 차게 되고 좋은 곳으로 엄마도 갔을 거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금 찾아오는 우울함 앞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혼이 나간 사람처럼 지내던 어느 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요즘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 직원들이라 웬만한 일론 연락을 하지 않는데도 급하다고 연락이 왔었죠.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회사로 향했고 그곳엔 의외의 인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여보? 당신이 왜 내 자리에 앉아 있어? 네, 그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급하게 회사로 가 사장실로 들어가니 아침에 출근한다며 나간 남편이 떡하니 제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황당, 당혹, 놀람. 많은 감정들이 머릿속을 스쳐갔고 그 모든 감정들을 담은 표정과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죠. 그런 저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물음에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이렇게 답하더군요. 아니 그게 당신이 요새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상심도 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길래 당신 회사 걱정이 돼서 내가 대신 나와서 일 좀 보고 있었어.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더군요. 회사 일이 다 같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
떡하니 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들 나랑 상의도 없이 무례하게 회사 일을 보고 있다니 저는 조금 날이선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건 있어? 어떤 제품이 주력인지, 이번 분기 땐 어떤 제품을 생산 라인에 올릴 것인지, 각 거래처별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좀 더 효과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지 단 하나라도 아는 게 있냔 말이야. 회사 운영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것도 모르는 사람이 뭘 하겠다고 여기에서 이러고 있어? 당신이 이러고 있으면 직원들이 불편할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넌 그저 혹시나 도움될 만한 게 있을까 해서 그랬지. 당신도 나올 상황이 못 되고 하니까 사장 남편이 내가 자리라도 지키고 있으면 뭐가 도움이 돼도 되겠다 싶어서 말이야. 여보 생각은 잘 알겠어.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러지 마.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 내가 없다고 해서 일 막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내가 없으면 더 열심히 힘내서 하는 분들이니까.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됐으니까 일단 가줄래?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 있다고 해서 나온 거라 얼른 처리해줘야 해. 저의 불호령에 남편은 허겁지겁 자리를 떠났고, 전 남편이 돌아가자마자 저의 일을 대신해서 처리해주던 이사님을 불러 도대체 언제부터 남편이 회사로 출근했냐고 물어보았죠. 저의 물음에 이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간 남편의 행적에 읊어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됐어요. 정확히 일주일 전부터 사장실로 출근하기 시작하더니 회사 규모부터 시작해 매출까지 하나하나 다 묻고 체크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정확히 알려주진 않았는데 사장님 책상 위에 올려진 결제 서류를 봤다고 하면 대충 계산은 썼을 거예요. 아, 진작 연락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게 사장님이 워낙 힘들어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남편분이니까요. 더 지켜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제부턴 아예 자기가 회사를 운영할 것처럼 말하고 다니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급하게 사장님께 연락드린 거예요. 그럼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일이 이거였나요? 네. 아무리 사장님이 힘드신 상황이어도 일을 시켜본 적도 없는 남편한테 회사를 맡길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이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제 앞에선 회사에 대해선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척하던 남편이 뒤론 이런 짓을 하고 있을 거란 생각도 하지 못했던 터라 충격이 크기도 했고요. 동시에 정신이 번쩍하고 들기도 했어요.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생각에 잠겨 있는데 어디선가 벨소리가 들려오더군요. 평소 저와 이사님은 벨소리가 아닌 진동을 해두고 있던 터라 우리 두 사람의 것은 아니었고 소리를 따라가 보니 남편의 휴대전화가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에 당황해 급히 나가느라 휴대전화까지 두고 간 것이었고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더군요. 평소라면 그 전화를 받았겠지만 머리가 복잡해 전화기를 지켜보기만 했죠. 이내 벨소리가 멈추는가 싶더니 문자를 아주 많이도 보내더군요. 연이어 울리는 알림음에 잠금 화면 밖으로 보이는 내용들만 봤는데 정말 아찔하고 혈압이 오르는 내용들밖에 없더라고요. 덕분에 저의 흐트러졌던 정신을 꽉 잡게 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아들, 오늘도 그 회사로 출근했니? 어때? 그때 봤던 것처럼 회사 규모가 생각보다 크니? 그래서 네가 챙길 거는 좀 되는 게야?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혼하는 것보단 그냥 같이 사는 건 어때? 아무래도 재산 분배하는 것보단 네가 계속 같이 살면서 그 재산 다 네 거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죽은 장모 재산도 꽤 많다며. 잘 생각해 아들. 같이 살 섞고 살다 보면 정도 들고 그러는 거야. 그깟 사랑이 뭐라고 그 많은 재산 놓치려고 하니? 지금 한번 눈 딱 감으면 너 한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거라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너무 뻔한 스토리였으니까요.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남편은 제 회사로 출퇴근을 하며 회사에 대해 알아봤을 테고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아하니 돌아가신 엄마의 유산 목록도 있더군요. 값이 좀 되는 건물에 형광 펜칠에 별표까지 쳐댄 걸 보아하니 그 건물은 꼭 가지고 싶은 남편의 속마음도 알 수가 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과 시모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건 모두 확인했어요. 잠자는 사이 남편의 지문으로 휴대폰을 열어 문자 내역을 열어봤죠. 남편 놈이 멍청한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그간 시모와 나눴던 대화들은 하나도 지우지 않았더군요. 처음부터 읽어보니 정말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시모는 처음 엄마에게 접근한 것부터가 계획적이었어요. 엄마가 운영하던 커피숍 주변 상가 사람들에게서 사실 엄마가 운영하는 큰 회사가 따로 있을 뿐더러 남편이 남긴 재산이 많다는 말을 전해들은 시모는 계획적으로 엄마에게 접근했던 것이었죠. 1년에 걸쳐 작정하고 접근한 시모의 속내를 엄마가 알 리 없었고 시모의 계획대로 제 이야기까지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가면을 쓰고 엄마에게 접근한 시모는 결국 저와 남편을 결혼까지 시켜버린 것이었고요. 문자 내용으로 보니 처음엔 그냥 한몫 챙겨 이혼시킬 생각이었더군요. 하지만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며 시모는 저의 모든 재산이 탐나기 시작한 거죠. 급하게 아들을 설득해 그냥 평생 제 등골을 빼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 돈 때문에 인간관계 망치게 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제가 겪게 되니 그 충격은 정말 말도 다 하지 못할 정도더군요. 심지어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되니 충격이 배가 되어 돌아왔어요. 거기에다 남편에겐 상간녀까지 있더군요. 물론 시모까지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자기야, 자기 이혼할 거야? 어머님 오늘 만났는데 저번엔 당장 자기 이혼시킬 것처럼 구시더니 오늘은 조금 더 기다리란 말만 하더라고. 자기 이혼할 거지? 이혼하고 나한테 올 거지? 당연하지. 그런데 엄마 말처럼 자기가 좀 더 기다려줘야 할 것 같아. 왜? 얼마나 더 기다리란 말이야. 사실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해. 자기도 알다시피 그 여자 엄마도 죽었잖아. 그런데 남긴 유산이 꽤 되더라고. 결혼까지 하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이대로 재산 조금 뜯어내고 이혼하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말이야.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제대로 뜯어내야 하지 않겠어? 재산이 그만큼이나 돼? 그래. 건물부터 집까지 한두 푼이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더 참고 이해해줘. 정말 가관이더군요. 장모님 하며 알랑방귀를 낄 때는 언제고 그 여자 엄마라고 칭하는 걸 보는데 정말 돌아가신 엄마가 불쌍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겨우 진정을 한 저는 일단 모든 문자를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남편과 시모를 한 방 먹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눈치를 살피니 당장 이혼을 할 것 같진 않았고 시모의 말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저는 천천히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은근슬쩍 저에게 유산에 관해서 물어오더군요. 여보, 내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 당신 장모님 유산 정리는 잘한 거야?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우연히 장모님 유산 목록을 보게 돼서 말이야. 보니까 건물도 있고 땅도 있던데. 당신 워낙 이리저리 바쁘고 힘들었잖아. 그런 사람이 건물이고 땅이고 신경 쓸 시간이 있을까 싶더라고. 아, 그거? 잘 정리했어. 사실 잘 정리한 것도 아니지.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어? 그게 사실은 요즘 회사가 좀 힘들어. 그래서 그것들 다 처분해서 회사에 다 쏟아부었어. 아빠가 살아생전 고생해서 일군 회사 내 손으로 망하게 할 순 없잖아. 그래서 엄마 유산으로 일단 급한 불부터 껐지. 남편은 제 말에 태세를 받고 침까지 튀기며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하더군요.
뭐? 그렇게 탄탄하던 회사를 갑자기 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앞으로 걱정 없는 회사 구조였는데 그런 회사가 왜 갑자기 힘들어져? 그게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정신줄을 놓고 살았잖아.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도 처리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지 뭐. 그런데 당신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았나 봐? 언제 그런 것까지 다 살펴봤대? 그거야. 당신 말대로 장인어른이 일군 회사니까 나도 당연히 신경이 쓰여서 그랬지. 그래서 회사는 괜찮은 거야?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게 아무래도 힘들 것 같긴 해. 일단 급한 불만 껐다는 거지 완전히 안정됐다는 말은 아니야. 아무래도 내 생각엔 힘들 것 같긴 해. 마지막 발악하는 거지 뭐. 저의 말에 남편은 생각이 많아진 듯 아무 말도 없더군요. 그랬겠죠. 어떻게 해서든 더 뜯어내려고 그렇게 머리를 굴려대던 놈인데 갑자기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니 볼머리 아프지 않겠어요? 거기에다 그렇게 눈독을 들이던 땅이고 건물이고 다 팔아 망해가는 회사에 다 쏟아 넣었다니 남편 놈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겠죠. 하지만 남편은 더는 저에게 무어라 말을 하지 않았고 저는 정확히 일주일 뒤 결국 회사를 정리하게 된 사실을 알리게 되었죠. 여보, 나 오늘 회사 정리했어. 힘써봤는데 아무래도 무리였나 봐. 제 말에 남편은 그야말로 노발대발 화를 내며 되레 저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결국 이렇게 문 닫을 거였으면 장모님 유산은 때려붙지 말았어야지. 돈은 돈대로 날리고 회사는 회사대로 망하고 그게 무슨 멍청한 짓이야? 나라고 뭐 마음 편한 줄 알아? 나라고 회사 문까지 닫게 될 줄 알았겠냐고. 아, 그래서 정말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많던 돈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냐고. 그게 뭐 나도 잘 모르겠어. 저는 우물쭈물 대답을 회피했고 남편은 마지막 발악을 마치고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됐다 됐어. 당신 표정 보니까 대충 알겠어. 그러게 나라도 나가서 돕는다고 할 때 가만히나 있지 이게 다 뭐야? 아우 짜증나. 그게 다 얼만데. 당신 얼굴 보고 있으려니 짜증나서 안 되겠어. 난 나갈 테니까 잠을 자든 울고 있든 알아서 해. 그렇게 나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꼼꼼히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가진 증거들은 많았고 변호사분과 만나 상담을 하며 진행하니 더 빨리 정리가 되더라고요. 대충 정리도 됐겠다. 언제 이혼 통보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예, 지금 당장 집으로 좀 건너오거라. 왜요? 무슨 일인데요? 어른이 오라고 하면 네 하고 올 것이지 왜요는 무슨 왜요야? 잔말 말고 얼른 와. 사람이 변해도 어쩌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러면서 오늘이 디데이구나 하는 생각에 신나기도 했고요. 그렇게 들뜬 발걸음으로 시댁에 도착하니 그곳엔 시모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까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남편의 휴대전화를 봤을 때 상간녀의 존재를 알았던 터라 놀랍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엄연히 아직까진 내가 며느리이자 부인인데 당당히 상간녀까지 시모 옆에 앉힌 꼴을 보는데 어이가 없다 못해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모는 제가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앉기도 전에 본론을 꺼내더군요. 예, 너 그만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줘야겠다. 이혼하라니 말이야. 들어보니 너 쫄딱 망했다고 하던데 망한 너랑 계속 살아봤자 뭐 하겠니? 평생 같이 고생밖에 더 하겠니? 제대로 앉지도 않았는데 이혼 말을 들으니 아무리 예상했었어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적대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되물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망했으니까 이혼하란 이 말이죠? 망했으니 함께 힘을 합쳐 잘 살아보라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살긴 뭘 잘 살아?
누구 고생시키려고?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사돈 주고 네가 제정신으로 살긴 했니? 매일 집구석에서 처박혀서 울기나 울고. 남편 밥이나 제대로 챙겨줘 봤니? 남편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봤니? 내가 너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둘이 아니었다. 그나마 깔고 앉은 재산이 많아 어떻게 해서든 이혼만은 안 시키고 살리려고 했더니 그깟 부모 죽은 게 뭐라고 정신 빼놓고 살다가 그 많은 재산도 말아먹고 이런 꼴 보기 싫어서 네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신 게야. 너 회사 말아먹는 꼴 보기 싫어서.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 싶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미친 시모 생일 챙기느라 우리 엄마 혼자 외롭게 세상을 등졌을 생각만 하면 아직까지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우리 집 재산이나 노린 주제에 감히 엄마를 입에 올리니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더군요. 말이 좀 심하네요.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고 한들 돌아가신 저희 엄마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이것 봐라. 사사건건 말대꾸하는 것도 모자라 감히 시어미를 그런 식으로 노려보는 거. 네가 그딴 식으로 구니 내가 널 예뻐할 수나 있겠니? 돈 줄 땐 예뻐 죽겠다고 이런 복덩이가 없다고 하더니 망했다는 말 들으니까 제가 미워 죽겠나 봐요. 왜? 눈엣 가시 같진 않으시나요? 왜 아니겠니? 너 보고 있으면 눈이 콕콕 쑤시는 게 찝찝하고 기분까지 나빠져 온다. 그러니까 얼른 이혼한다는 대답이나 내놓고 썩 꺼지거라. 온 김에 여기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주면 더 좋고. 언제 서류까지 준비한 것인지 시모는 이혼 서류를 내밀며 꼴 보기 싫어 죽겠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흔들더군요. 그런 시모의 언행도 어이없고 화가 나는데 그보다 저를 더 화나게 했던 건 남편과 상간녀의 언행이었어요. 엄마, 긴 말 할 것도 없어. 야, 엄마 말 잘 들었지? 내가 너 진짜 좋아서 결혼까지 했겠냐? 솔직히 너 재산 말곤 볼 거 뭐 있냐? 여자가 싹싹 가기를 해. 그렇다고 애교가 있기래. 무슨 목속 세워둔 것도 아니고 뻣뻣해서는. 이때껏 아무 말 안 하고 데리고 산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라. 아, 그리고 소송 같은 건 할 생각도 하지 마. 증거도 없을 거고 괜히 없는 살림에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거 쓰지 말란 말이야. 그러게. 그냥 조용히 이혼해주세요. 들어보니 요즘 사정도 좋지 않다고 하던데.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이혼 좀 해주실래요? 아, 이혼까지 요구당하는 마당에 빨리 해주기까지 해야 하나 봐.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내가 사실 지금 임신을 해서요. 배부르기 전에 드레스는 입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여자로서 배려 좀 하라고요. 드레스 입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배 나오면 예쁜 드레스 못 입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제 앞에서 이리도 당당했던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닌 임신이었다니. 저런 부모들 사이에 태어날 아기가 불쌍할 지경이었어요. 전 파렴치한 세 사람의 말이 끝나자마자 크게 웃어버렸고 그런 저를 세 사람은 미쳤냐는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당신 미쳤어? 회사 망하고 이혼까지 하게 생기니까 드디어 정신줄을 놔버린 거야? 당신이 미치든 말든 상관없는데 이혼은 해주고 미쳐. 누구 고생시키려고 지금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야? 야, 나 안 미쳤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혼하자고? 그래, 이혼하자. 애까지 가졌다는데 이혼해야지. 정말이야? 정말 나랑 이혼해 줄 거야? 그런데 소송은 할 거야.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뱃속의 아기가 증거가 되고도 남을 텐데 왜 그 생각은 못하는 건지 모르겠네. 멍청한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리고 나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화 다 녹음 중이야. 그러니까 소송 제대로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참고로 나 변호사 선임할 비용 차고 넘치니까 내 주머니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해. 아주 제대로 뜯어내 줄 테니까. 저는 시댁에 들어서기 전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눈알을 부라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녹음? 그딴 게 증거나 될 줄 알아? 그리고 어디서 허세야? 내가 당신 회사 가봤거든. 아예 문 다 닫았던데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야, 회사까지 찾아가 볼 정성이면 좀 제대로나 알아보지 그랬어. 네 말대로 우리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 회사인데 대표가 고작 몇 주 자리 비웠다고 망하겠어? 그렇게 망하는 회사가 어디 회사냐? 구멍가게도 그렇게는 안 망해. 그럼 당신 안 망한 거야? 나는 회사 문 닫았다고 했을 뿐이지 망했다고 한 적은 없어. 회사 건물도 오래되고 해서 회사 문 닫고 더 좋은 부지 사서 옮겼어, 그냥. 당신이랑 이혼하는 기념으로 더 좋은 곳에서 새 출발하려고. 네, 맞아요. 일부러 망한 것처럼 뉘앙스만 풍겼을 뿐이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 숨 쉬듯 당연히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저 이혼만 하고 물러서기엔 제 화도 풀리지 않을 뿐더러 제대로 된 복수가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었죠. 일단 전 낡고 오래된 회사를 더 좋은 곳으로 옮겨버렸고 그 후 힘든 척을 하며 회사가 망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더니 남편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 거죠. 혹시나 남편이 회사를 찾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회사를 옮긴 것이었는데 제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남편이 문 닫은 회사까지 찾아갔었다고 하니 계획은 성공적이었어요. 회사를 찾아간 남편이 문이 닫힌 광경을 보고 정말 제 회사가 망했다고 믿어버렸으니까요. 그리하여 지금처럼 모든 계획이 밝혀졌을 때 더 큰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 확신했는데 제 확신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관뚜껑을 열고 누워있는 사람처럼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을 한 심오한 남편을 보니 통쾌함과 짜릿함이 온몸을 감싸더군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고 상간녀 역시 상황 파악이 된 듯 아까 그 당당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치만 살피기 시작하더군요.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눈빛을 보냈고 상간녀는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은 저 남자하고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와서 만나는 척하면서 임신했다는 거짓말만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온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임신한 것도 다? 네, 정말 저는 아무 관계도 아니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소송 같은 건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상간녀는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무릎 꿇고 울고불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본 것이 다 있는데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꼴을 보아하니 상간녀 역시 인간 되긴 글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널 몰랐을 것 같아? 너네 둘 만나는 사이라는 거 진작에 다 알고 있었어. 네? 그러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혹시 사람 붙였어요? 어떻게 알았는지까진 알 필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난 상간녀 소송을 무조건 할 거다. 그러니 넌 소송할 준비와 함께 위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알겠니? 너도 들었으니까 알지? 나 돈 많은 거. 참고로 변호사 선임도 끝났고 준비도 다 된 상태라 너네 생각보다 빨리 소송 진행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에 변호사 알아보고 돈이나 준비해놔. 제 말에 상간녀는 모든 걸 포기한 듯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제 손을 부여잡더니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난 정말 당신이 망한 줄 알고, 아니, 당신이 망했으면 내가 당신 옆에서 더욱 힘이 돼줬어야 했는데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어. 나 지금 진짜 반성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용서? 너 지금 용서라는 말이 나오니? 네 말대로 나 망한 줄 알고 이혼부터 하자는 남자를 내가 용서할 것 같아?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용서하면 저 여자 뱃속에 있는 네 애는 어떻게 할 건데? 왜? 저 애까지 데리고 와서 나한테 키우라고 하게? 아니야, 그럴 리가 있겠어.
당신이 나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기만 하면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정말이야. 당신 신경 쓸 일 없게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 어쩌면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지, 이런 인간인 줄 모르고 이때껏 함께 살았던 제가 참 불쌍하더군요. 전 제 손을 부여잡은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죠. 너 진짜 인간 쓰레기구나.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네 새끼를 그리도 쉽게 버리니? 야, 길가에 다닌 개들도 자기 새끼 소중한 줄은 알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이나 알아? 넌 개만도 못한 새끼라는 거란다. 여보, 난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한테 용서받고 싶어서. 용서 같은 소리 한다. 네가 저지른 짓이 있는데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용서가 되겠니? 너도 나한테 이럴 시간에 변호사나 알아봐. 절대 쉽고 깔끔하게 끝나진 않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아, 네 엄마한테도 위자료 청구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아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니? 그러지 말고 이혼은 하되 소송만큼은 다시 생각해 주려무나. 네가 그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너한테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이리도 모질게 구는 게야, 응? 먼저 모질게 군 사람이 누군데 누구더러 모질게 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건 네가 망한 줄 알고 그랬었어. 네가 망하지 않았던 걸 알았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거야. 망하면 가족 버리는 게 당연한가요? 망하면 당연히 이혼해야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지금 망하고 안 망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머님이 계획적으로 우리 집에 접근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접근했으면 들키시나 말고 잘 살게 두기라도 하지. 뭐? 망했으니까 이혼하라고요? 참나,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감히 누구 앞에서 이혼하라 마라 하는 건지. 어머님이 우리 집에 한 모든 일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시작하면 사기죄로 충분히 엮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불쌍한 척 좀 그만하세요. 구역질 나니까. 저는 단호했고 시모는 곡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놈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요. 그렇게 망연자실한 세 사람을 뒤로한 채 새로 마련한 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울어대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시모의 곡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더군요. 그 후 전 통쾌한 마음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시모와 남편, 상간녀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고 성공적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인간들 한심한 인간들인 건 알았지만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는 한심한 인간들이더군요. 그나마 가진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줄 알았던 전 시댁은 제 생각보다 더 가진 것이 없었고 그마저도 저의 재산을 뜯어갈 행복한 꿈에 젖어 어지간히 펑펑 쓰고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재산 목록을 살펴보는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에다가 담보대출은 또 얼마나 들어있던지, 위자료를 마련하려면 얼마 되지도 않는 집을 파는 것은 물론 빚까지 내야만 하는 지경이었어요. 거기에다 상간녀는 어떻고요? 상간녀 역시 가진 것 없는 여자에다가 어디 도움 구할 곳도 변변치 않아 보였어요. 가진 것 없이 빚만 가득한 세 사람의 조합이라 그 앞날이 제 눈에만 뻔한 건 아니겠죠?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 남편이 저에게 이런 부탁까지 해오더군요. 여보, 당신 돈 많잖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위자료 그냥 안 받으면 안 될까? 내가 왜 네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데? 돈이 많아서? 이거 왜 이래? 돈이 많든 적든 돈 좋아하는 건 다 똑같아. 나 진짜 힘들어서 그래. 엄마도 가진 돈도 없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내가 세 사람 위자료를 다 감당해야 하는데 당신도 잘 알잖아. 나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많이 가진 당신이 못 가진 사람 배려한다고 생각하고 부탁 좀 들어줘. 응? 배려 같은 소리 한다. 배려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거야. 알겠니? 어디 내 앞에서 양심도 없이 배려 타령이야, 배려 타령이. 헛소리 하지 말고 위자료나 내놔. 한 푼도 빼지 말고 다 내놔야 할 거야. 지금 생각해도 참 황당한데
정말 저런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양심은 도대체 어디에 팔아먹은 건지 그 얼굴 철판 참 두껍다고 생각했네요. 그러게 그냥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고 잘 살기만 했더라도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살며 최소한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 그놈의 욕심과 못된 심보가 자기 팔자 잘 꼬아준 거 아니겠어요? 그 덕에 전 재활용도 안 되는 인간 쓰레기를 잘 버릴 수 있었지만요. 저는 이혼을 마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회사에 복귀했어요. 여전히 부모님을 생각하며 막연히 눈물을 흘리곤 하지만 예전처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슬픔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에요. 거기에다 저 연애를 하고 있어요. 제 연애 상대는 다름 아닌 사연 중간에 등장했던 저희 회사 이사님이신데요. 회사를 진심으로 아껴주던 이사님과 요즘 진지하게 만나는 중이에요. 10년을 알고 지낸 이사님은 제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많은 마음을 쏟아주며 제가 큰일을 겪고도 오롯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아직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사님이라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곤 해요.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이사님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과거엔 이사님이셨지 현재는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랍니다. 매출은 우리 회사보다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어도 전 남편처럼 돈 때문에 저에게 접근한 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에서 몇 자 더 보태봤네요. 하여튼 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부모님이 잘 키워서 물려주신 회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무엇보다 제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 보려고요. 제가 행복해야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행복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다들 이런 저 응원해 주실 거죠?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저의 길고도 길었던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